과거 이재명이 조폭과의 유착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국민의힘의 파산 공세에 대선 지지율까지 흔들리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모든 논란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출신 이낙연 측이 치밀하게 기획한 정치적 함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대한 판을 짰던 걸까요? 그 배후와 조작의 실체를 지금부터 이어질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또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 SNS에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 경찰, 검찰, 언론, 국민의힘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책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글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100일 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맞아 이거는.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은요, 대놓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막 퍼뜨렸어요. 2022년 대선 직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에서도 국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지금 공익정의가 다 들어보세요. 공익재보관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김용판. 저렇게 대놓고 했단 말이야. 단정적으로 그것도. 근데 저기서 거론했던 그 조폭 박철민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확정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폭 박철민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어머니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 실제로. 근데 그 공천을 받은 것이 조폭 연루설의 유포의 대가가 아닐까? 그런 의혹 보도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그 직후 2022년 5월 2일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 문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기 써 있죠. 성남시 다. 성남시 다. 저거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발표가 됐어. 5월 2일에.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는요, 이 공천 결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 5월 3일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는데 큰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선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통입니다. 가스통을 끌고 경기도당에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전 성남시 의원이었어. 요렇게 이제 가스통 딱 들고 갔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남시 다 선거구에 박용승의 부인
최영미를 공천을 합니다. 와. 뭐 새로 생겼지. 예. 어. 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최영미. 실제로 공천 받았어요. 와. 예, 그 옷 입고 있는 사진 좀 올려. 공천 받았어. 공천 받았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 박종호라는 사람이야. 박종호. 박종호. 오.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공천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예. 그런데 위에서 내려 꽂았다는 거야. 그거를 녹취를 땄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내 공천 못 준다. 나본도 나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 안 하는데 내보고 도당에 전화를 해서 예. 달라든지 안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걸 박용성이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저한테 부탁해오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당 분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와, 이게 대박 중앙당. 보도 아니야? 와.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의 대가, 조폭 연루소 그렇죠. 퍼뜨려서 낙선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대박 사건입니다. 와. 기자님 부연해 주세요. 예.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당이 어딘지는 저희도 추측은 안 돼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중앙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에 이제 박철민의 허위폭로 과정, 네. 그 장영하 변호사의 그 허위폭로 과정에 어떤 대가로서 네. 좀 의심이 충분히 되는 지점이고 그럼요. 중앙당에서까지도 좀 네. 봐주려고 했다. 그렇죠.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박용승 씨, 아까 그 박철민의 아버지. 그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 왜 다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공천을 주느냐라고 저희 기자한테, 전혁수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사람을 왜 배제하고 이 엉뚱한 사람한테 줬냐라고 반박을 하는 걸로 보아서 네.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말하는 고생은 조폭 연루설 퍼뜨린 거야. 맞잖아요.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그 원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나는 주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통을 들고 등장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은 예.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 요게 핵심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박철민과 장영하의 폭로 기획에 국민의힘이 연루됐을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 그 실제로 그 조폭 연루설 퍼뜨릴 때 함께 도와줬던 조폭이 예. 윤석열 캠프에서 성공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철민이 잠시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형집행 정지를 받고 이제 밖에 나와 있을 때 네. 박철민이 조폭 연루설을 기획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에게 수십억 원의 그 돈다발을 전달했다. 예.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이상의 그 수십억 원을 돈다발을 전달을 했다라는 예. 그 폭로의 기획을 네. 그때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네.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을 때 그 핸드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원래 그 깜빵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구해준 사람이 방금 그 얘기한 그 조폭. A 씨. 네, 저 지금 A 씨. 예, 이분 A 씨가 중앙에 서서 국민의힘 여기가 여의도 당사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이었으니까 대선 후보에 발표를 하는데 예. 이 A 씨가 박철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이분을 윤석열 선거운동에 데려온 게 박용승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 맞아. 박용승.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예. 이재명을 조폭 연루설이라고 해가지고 낙선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조폭 연루가 돼 있어. 와, 그러네.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한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무마한 게 윤석열 후보였어. 이게 얼마나 웃겨. 예. 쌍방울. 이재명이 쌍방울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쌍방울 회사에 들어간 애들 봤더니 다 친윤 검사들이야. 맞아. 뭐예요, 검사님? 이래도 됩니까? 이남석이.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계좌 까봤더니 윤석열 검사들이 예,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야 요거는 덮자. 대북 송금으로 틀었잖아 검사님. 나 바보 아닙니다잉. 와 말씀이다 말씀. 이남석이 와. 그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과 박철민이 주고받은 이 편지다 서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관여했을 그리고 여론에 확산시키는데 자기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이걸 퍼뜨린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와.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폭로전에 같이 합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준석 너의 형량을 이렇게 감경을 시켜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과 사업적인 부분에 힘을 심껏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는 형님께서는 처벌을 안 받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인 부분과 재판적인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기자님 너무 또 큰 이름들이 많아요. 기자님, 이게 판례기에 아예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이너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 아무튼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왔다 이낙연. 이낙연 진짜. 아유 정말. 와 이거 이후에- 너무 큰 얘기를 너무 쉽게 막 그렇게 또 쓱 흘려서 하셨네. 이후에 이제 이준석이 박철민 쪽에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협의하는 대상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철민 쪽에서 그럼 국힘 쪽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A 씨 아까 봤던 네. 그 A 씨였고 그 A 씨가 하는 말이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뭐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10억이냐 어쩌냐 막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이준석이 드롭을 해요. 그냥 자기는 이 이거는 폭로전에 못하겠다. 참여를 안 하겠다. 근데 기자님 그런데도? 지금 판결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지금 입수를 했고 예. 관련해서는 아직 보도를 안 한 상태죠? 아니요. 저희 보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가 예, 있습니까? 박범계 부분만 빼고는 국민의힘과 어. 이낙연 캠프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네. 했죠. 근데 박범계는 여기서 처음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괜히 말 시켜갖고 지금 3번 언급하게만 무슨 의도야 도대체?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큰 얘기를 우리 기자님이 예.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네. 괜히 물어봐갖고 지금 이름 3번 나왔잖아. 네, 지금 네. 의도가 아무튼 뭐예요? 예,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제가 사실대로 판결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